자, 오늘 이 시간은 토론, 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고요. 제가 이전에 저희 블록체인 기반 패션 비즈니스 스타디 모임, 뭐 앞으로 동방불패로 할지 지금 100% 확정 안 했지만 일단 동방불패라고 생각하시고, 동방불패에서 스타디 할 주제 중에 하나인 패션 디자인 B2B 거래에 관련해서 좀 우리 스티브 박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의견 있으면 언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설명은 했긴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얼굴 더 나오게 조금 가깝게 해주세요. 네. 네. 저희 얼굴보다는 좀 화면을 보셔야겠지만 네. 네. 안 나오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요새 우리 패션 디자이너들을 만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스티브 박도 되게 많이 있을 텐데, 뭐 저도 그렇고 스티브 박도 같이 그 디자이너들 어떤 평가나 심사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도 중국 쪽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일들 중에서 바이어들이 디자인을 사기를 요청했을 때 진행했던 그런 경험도 듣게 되고,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진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비슷한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저도 그렇고 지금 패션 디자인을 B2B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디자이너들 만나면 많이 얘기하시죠? 뭐, 네, 디자인 많이 하고 있죠. 네.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일단 사실 이제 그 인디 브랜드 우리는 이제 통칭해서 신진 디자이너들은 어쨌든 뭐 3년차 이하 아니면 이제 5년차까지 아니면 이제 내셔널 좀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인디 브랜드라고 부르잖아요. 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인디 패션이라고 표현하기 맞아요. 브랜드라고 하면은 또 조금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하는 게 인디 패션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디가 꼭 우리가 얘기하는 비주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제도권의 큰 브랜드, 브랜드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브랜드가 아니면 다 인디 패션이라고 통칭을 하는 게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일반 디자이너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디 패션이라고 저희는 통칭하죠. 인디 패션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을 만나서 사실 이야기를 해보면 해외 수출 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정말 이제 몇십 년 전부터 꾸준하게 지금 이제 그 진행되어 왔던 방식, 그러니까 완사입 있고 위탁이 있고 뭐 가장 이제 이 주종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프리오더를 받아가지고 그걸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든 있는 제품을 뭐 완사입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든, 아니면 이제 그쪽 매장에 입점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은 성과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또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때마다 이제 물어보는 게 사실 이제 그 부분이죠. 디자인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워낙 이제 당했다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당했다라고 하는, 그냥 디자인만 뺏기고, 뭐 계약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해도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켜지지도 않고, 투명하게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당했다라는 사람들이, 이 선임 그 디자이너들이 많다 보니, 좀 알게 모르게, 암묵적인 그런 두려움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시스템만 갖춰진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 해볼 마음이 있다. 대부분의 이제 인디 디자이너 브랜드, 그 인디 업계에 패션 업계의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디자인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는데 기준점이 없다.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될지, 어떤 계약 조건으로 해야 될지, 그치. 그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뭐 디자인을 해서 바이어가 오다 하면 생산해서 공급해줬던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홀세일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홀세일 가격이라는 가격을 자기가 정해서 홀세일 가격으로 판매하면 되고, 뭐 수량에 따라서 수량이 좀 많으면 홀세일 가격을 조금 더 낮게 해주고, 약간 그런 기본적인 룰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홀세일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만 판매한다. 그거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디자이너가 자기가 디자인한 거를 예를 들어서 시즌에 뭐 30개, 50개를 보통 해서 그 디자인한 것까지 해서 샘플까지 해서 공급을 해주고, 그 샘플과 디자인을 받은 이제 바이오 쪽 회사에서 그걸 생산할 때 생산 과정에 조금 더 가서 한번 봐주고, 뭐 이런 식 거래도 있고요. 아예 바이오 요청에 의해서 바이오 쪽에 거래하는 하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쪽 가서 아예 원부자재부터 시작해 거기서 다 디자인에 맞게 원부자재를 셀렉을 해서 거기서 디자인을 하고, 거기 그 브랜드에 맞는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하겠죠. 거기서 샘플도 만들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인건비,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뭐 프리랜서라고 할 수도 있고 계약으로 하는, 약간 본인이 가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하는 디자인 그런 게 있고, 뭐 약간 그런 형태예요. 결국은 디자인을 자기가 어떤 브랜드를 위해서, 어떤 바이어를 위해서, 그 바이어를 위해서 한다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패션 디자인 B2B 거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지 어떤 바이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샘플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되, 그런 제품을 원하는 바이어들이, 다양한 바이어들이 있겠죠. 와서 그 디자인을 사가는 약간 오픈마켓 같은 개념. 저는 약간 그런 개념이 되어야 디자이너가 자기 디자인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발된 디자인이 어떤 바이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바이어한테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어야 다양한 바이어를 만나고 한 디자인도 여러 바이어한테 판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디자인 가격도 지금 최근에 제가 얘기 들어본 그 가격대를 보면 뭐 그냥 어떤 아이템 따지지 않고 30개 디자인을 한 시즌 해준다 그러면 30개 디자인을 뭐 한 3천만 원, 한 디자인당 100만 원, 뭐 이 정도 가격도 얘기가 있고, 그것도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그러니까 자기 디자인을 다양한 바이어한테 판매할 수 있다면 그 가격,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이어도 되고, 그 낮은 가격이어도 더 많은 바이어를 팔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뭔가 디자인 판매에 대한 그런 거를 상쇄를 시키는 방법은 어쨌든 수익화 부분이잖아요.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생산을 해서 사실 이제 판매하는 데까지 단계 프로세스를 보면은 뭐 4, 5단계 그 정도로 이제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손에 쥐어지는 거는 얼마냐를 따질 때, 요즘은 특히나 이제 온라인 쪽의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온라인 쪽에 입점을 많이 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 온라인 편집샵이라고 부르는 그런 데서는 수수료 베이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백화점 입점하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기가 들인 그런 리소스, 그런 노력,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금도 들어갔을 거고,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정말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수익화를 이룰 수 있느냐, 못 이룬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디 쪽이라든지 이런 디자이너, 신진 디자이너들 쪽에서는 더 할 거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디자인 판매에 대한 개념, 그거는
그냥 원 바이어 원 그 프로덕트이거든. 원 디자인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했듯이. 아우터 제품 하나 100만 원. 이걸 땡이에요. 그걸로 이제 디자인 판매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그 개념이 아니고 아까 뭐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패션 디자인 쪽에 디자인의 오픈마켓? 사실 오픈마켓이라는 게 글로벌 어디서든 어떤 바이어도 붙어가지고 나 이 제품 마음에 든다. 이 디자인을 우리가 생산할 때는 디자인만 팔아라 라고 할 때 그게 100명의 바이어한테도 똑같이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1000명의 바이어가 또 정말 디자인이 좋다고 하면 그 디자인만 판매를 하더라도 지금 생산해가지고 납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송이 잘못됐니 뭐 제품이 잘못됐니 이렇게 크레임 들어와가지고 그 떨어져 나가는 거기에 그 상쇄해야 되는 이제 비용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디자인을 해서 생산해서 판매 유통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참 리소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더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네, 더 신경 많이 써요. 생산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사실 이게 웬만큼 그런 시스템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렵고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생산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 한다는 게 그동안 디자이너들이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악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면서 약간 음악 산업이 보면 예전에는 음악 워낙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을 많이 들었잖아요. 정식으로 돈을 주고 음반을 사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다운로드 정식으로 돈을 내고 유료로 하지 않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료화가 이제 온라인으로 음악을 사서 듣는 시장 아니면 월정액으로 사서 듣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음악 산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수익 분배를 보면 이전에는 작곡가, 작사가, 그 다음에 가수도 이 세 어제 창작에 관련된 일을 하는 음악 산업에서 창작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익을 많이 얻지 못했어요. 대부분 제작사들이 아니면 기획사들이 돈을 벌거나 더 많이 버는 건 유통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작곡가 중에 매년 그 저작권료라고 그러죠. 수입이 엄청나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가수들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만큼 정말 이 창작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음악이 다운로드 되거나 팔리는 걸 맞게 몇 프로 안 되더라도 그 수익이 쌓이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도 디자이너들이 향후에는 본인이 디자인한 게 그 디자인이 그대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된다 그러면 그게 올해 디자인을 해서 올해 팔리는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 또 어떤 바이어들이 또 그 디자인을 생산해서 판매하던 계속해서 수입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 나오네요. 그렇다면 그 음악 산업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당장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거를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 거는 이제 음악 산업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이제 소비 유통이 음악 유통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유통이 되다 보니까 거의 추적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산업인데 아직 패션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비중이 아직 크기 때문에 그 생산된 것들이 판매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바이어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거 다 체크하기가 아직 어려우니 아직 거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체크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전 단계 정도는 판매되고 생산된 거에 대한 뭔가 퍼센테이지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디자인 자체 그냥 그 디자인을 가격을 정해서 그거를 파는 그 대신 다양한 바이어한테 아니면 어떤 바이어가 독점적으로 나는 이 디자인 우리만 공급해줘 라고 하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독점으로 이 바이어만 이런 디자인을 해준다 라고 하고 할 수 있겠죠. 네.